홀로 된 지 10년이 넘은 영숙 언니가 그 따뜻한 체온을 밤마다 떳떳하게 누릴 수 없는 건 오로지 혹처럼 달린 아들 때문입니다. 그것도 산에 꼭지잡히고 제 엄마 화장이 조금 짙어져도 눈초리가 사나워진다는 아들 준호. 그 잘난 아들이 사춘기를 넘길 때까지는 혼자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영숙 언니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눈가가 빨갛게 짓물고 여름이면 시도 때도 없이 벅벅 긁어대는 바람에 몇 해 전인가 10개월 할부로 에어컨을 사는 사치를 누리게 한 그 아들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사춘기를 넘기면 낫는다는 게 피부과 의사의 진단이니 영숙 언니 이래저래 아들이 빨리 자라기를 남편 무덤 떼짱 마르라고 부채질하는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아이들 아이 키워놓고 여자 쪽에서 이혼 청구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그 집 파탄남이 책임질 거야? 영숙 언니가 나를 똑바로 봅니다. 이제야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스물스물 기대가 됩니다. 누구든 숨겨둔 발톱은 있게 마련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산 걸 보면 영숙 언니의 발톱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그 발톱을 드러낸다면 나는 영숙 언니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투명하게 얼비치는 영숙 언니의 눈을 스치는 건 노여움이 아니라 피곤함입니다. 그 사람 그런다고 쥐버릴 사람 아니야. 그러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그 사람 부인이 알면 어쩔 거야. 내가 어쩌겠어. 머리채 휘어잡히거나 어떻게 하는지 기다릴 수밖에. 그 부인 마음이지 뭐. 저러고 싶을까. 머리채 휘어잡히는 게 밥 먹은 뒤 물 마시는 일만큼이나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화요일인 그저께 밤에도 영숙 언니는 언제 휘어잡힐지 모르는 머리채를 수건으로 넘기고 얼굴에 오일을 발랐습니다. 오이에서 흘러나온 뽀얀 물이 가느다란 목덜미로 흘러내리다 반짝 형광등 빛을 대쏘았습니다. 여름밤 빛을 탐해 방충망 틈서리로 어찌어찌 들어온 나방의 날개에서 보이는 반짝임. 붉은 방 안에서 밤내 퍼덕이던 나방은 제 풀에 지쳐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곤 했습니다. 불길을 향하는 맹목으로 제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음. 철책도 없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발끝이 저릿한 느낌. 아차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을 날릴 것 같은 위기감. 게다가 오늘 아침처럼 때미는 아줌마를 찾아서 받으면 말없이 끊는 전화가 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나야 꿀릴 데가 없으니 분명히 영숙 언니를 찾는 전화였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련한 일식집 주방장이 꼬리를 밟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쏟고 남의 일에 괜히 마음이 쓰여 조마조마하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물러진 거 아닌가 싶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는데도 영숙 언니는 어제의 데이트에 대해 말이 없습니다. 묻는 듯한 내 눈길을 빤히 보면서도 모르쇠입니다. 나도 더 묻지 않습니다. 청소나 하려고 한증탕으로 들어갑니다. 나무 냄새가 내 헝클어진 마음에 감겨듭니다. 벽에 걸어놓은 쑥단을 가지려니 하고 함지 바깥으로 넘쳐나온 소금을 쓸어 담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어서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 쳐도
그 성질로는 남자밖에 못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속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견뎠으니 고문 여자가 되었지. 잘 빠진 여자의 몸통처럼 아래 위가 불룩한 모래시계는 15분짜리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연분홍색으로 물들인 모래는 여자의 엉덩이처럼 팡팡하지만 아랫부분에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봅니다. 사르르 좁은 틈으로 고운 모래가 흘러내립니다. 소리도 없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모래, 그 안에 갇혀서 영원히 오르내리는 시간. 그런 걸 생각하면 문득 온몸이 모래로 가득 찬 듯 서걱거립니다. 모래시계를 욕탕의 타일 바닥에 동댕이 치고 싶어집니다. 갇혀있던 모래알이 쫙 흩어지리라. 하지만 그래봤자 내게 남는 거라고는 모래시계를 사러 시장에 돌아다니는 일뿐. 나는 모래시계를 얌전히 내려놓고 나옵니다. 굴다란 호수에서 거침없이 뿜어나오는 물줄기로 욕탕을 훑어내리면 영숙 언니는 소방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그 호수를 거침없이 휘둘러댑니다. 호수 끝에서 쏟아져 나온 물줄기는 욕조 안에 있던 물입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부른 때가 동동 뜬 욕조의 물. 하지만 호수 안에서 뿜어져 나온 저 물은 제법 청결해 보입니다. 오늘은 경숙 엄마가 영숙 언니에게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저녁부터 이어지는 노래는 물을 주제로 한 것들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이배, 휘둘러대는 손길 가는 박자가 동떨어진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영숙 언니의 질펀한 노래가락에 내 몸이 젖어버립니다. 어쩌면 아무 남자하고나 일을 벌여보는 것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남자를 껴안는 일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올해는 꼭 남자하고 자고 말 거야. 나는 터무니없이 결연하게 다짐합니다. 그 다짐에 내 앞날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왠지 내 것 같지 않고 생소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텔레비전이 때맞춰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치토스.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번번이 허탕을 치는 동물이 나와서 결연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길. 나는 맥이 풀립니다. 다짐 하나도 온전히 내 것일 수 없다니. 그 순간 나는 생소한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그 노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